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남북의 긴장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북한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 부대들이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 시위 사격은 전선 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 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인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의 양상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군사정세가 심상치 않다. 대규모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의 대응 군사 행동이 격화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이 말로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이든 전쟁의 문법은 침략조차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 논리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최우선적으로 정보가 차단, 통제된다. 1차적으로 정당방위 논리가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진상과 관련한 정보가 알려진다 해도 군사적 격돌이 예상되거나 있을 때는 그 정보에 따라 찬반의 입장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적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견해 표명 자체가 위험해진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 2시 57분경부터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인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 행동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명확히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전장치 없이 진행된다면 비상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정치는 동결되고 민주주의는 동작 그만이다. 지휘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이 유혹을 느낄 만한 선택이다. 위기가 고조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지지도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된다. 일본의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우리가 산다 식이 되고 만다. 이런 구조가 일단 들어서면 그걸 해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군사훈련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반응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유도하는 작전이 펼쳐지기 마련이다. 상대는 대응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점에 만일의 사태에 타격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어 있다. 상호 격돌의 시작이다. 대규모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북의 대응은 이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친일 발언, 종북 발언, 전략핵 배치 주장 등은 윤석열의 역설과 참사 외교를 지우고 그 자리에 군사적 위기 심각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시나리오이기도 하면서 정치기획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쟁을 내장한 냉전의 구조가 현실인 우리로서는 이를 해체하는 노력 없이 평화도 생명 보존도 어렵다. 이들의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1차적 과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이지 신뢰감은 1도 없는 정권이지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에 과연 입으로 나불대는 전략 말고 어떤 전략이 있냐 이겁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NSC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정치 탄압의 굴레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끼고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는 버리고 과거만 바라보며 민생보다 사정정국을 택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NSC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국정감사 당일 밤 허겁지겁 말을 받고 5월 24일과 5월 26일 NSC 회의에서 수사 종결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5월 25일 국방부 장관은 정보본부에 월북 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5월 26일에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26일 또 한 차례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 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 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해경 수사 발표 시 국방부 추가 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국방부가 수사 종결 상황에 대해서 훤히 알면서 작성하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입니다.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수사 과정과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안보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첩보와 정보 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정대 기획하여 수사본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 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NSC마저도 전 정권을 없애는 정치 공작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자 국가안보 시스템의 붕괴지요. 조호균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의 기고문이 2022년 10월 13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렸네요. 이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미국, 남한의 선제 공격의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 한국의 윤 대통령은 선제 공격을 주장했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 때문에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를 할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비현실적인 요구만 해왔다.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타결을 받아야 했는데 막판에 실패했다. 김정은은 핵심 핵시설을 파괴하는 대신 제재를 일부 풀어달라고 했고 트럼프도 들어주려고 했다가 막판에 완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즉, 니네가 핵무기를 휘두르지 않으면 니네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한테 했던 것처럼 북한한테 접근했더라면 북미 관계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원했지만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충분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비록 결렬되었지만 바이든한테도 그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완벽한 핵포기를 먼저 요구했다. 이제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유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옛말에 방귀가 잦아지면 변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당국이 틈만 나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개시할 것처럼 상대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수사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겁을 주는 언행을 단순히 방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당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서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의 갈등과 대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동아시아 정세도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저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만이 능사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차원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무서운 속도로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위기를 컨트롤할 세력이 사라진 것도 현재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냉철한 현실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가벼운 언행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군대가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군미필 정치인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에 선동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도화선에 옮겨붙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최고의 국가안보는 바로 평화입니다. 지난 3월 9일 윤석열을 찍은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는 휘청이고 서민들의 삶은 박살이 나고 미래는 암울한데 1960년대로 돌아가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현재 상황이 뿌듯합니까? 대체 여러분은 지난 3월 9일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넘어 핵분열고가 될지 모를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전술핵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허세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 공정권 퇴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